짜게 먹는 습관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밥상이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강순남 여사의 이 책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읽는 것 같습니다. 자, 짜게 먹는 습관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하지만 소금을 싫어하고 짜게 먹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한번 짭짤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싱거운 음식을 절대 먹지 못한다. 화학 조미료를 싫어하는 식성이 한번 든 사람은 조미료가 든 음식을 절대 못 먹는 것처럼 말이다. 평소 짠 음식을 먹이 보듯 멀리한 사람들도 나에게 교육을 한번 받으면 짠 음식 예찬론자가 되고 싱거운 음식은 절대 못 먹는다. 왜 소금이 몸에 좋은지를 정확히 알고 먹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청해서 짜게 먹는 것이다. 내게 교육을 받기 전에는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음식이 짜면 화부터 버럭 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맛있는 음식을 왜 많이 먹지 못하게 짜게 만들어 못 먹게 하느냐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식성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짜게 먹고 싱겁게 먹는 것도 단지 습관이기 때문에 금방 바꿀 수가 있다. 우리 장독대에는 외국인들도 자주 온다. 대부분이 우리 한국의 자연식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인들이 데리고 오는 외국인들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식 전문점으로 일본 잡지에 자주 소개되면서 일본인들도 많이 찾아온다. 나는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보곤 한다. 그리고 식사를 끝낸 후면 맛은 어떤지, 음식이 짜지는 않았는지를 물어본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거의 한결같다. 맛있다. 전혀 짜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쓴바기 나물이다. 또 고구마 조림, 배추 뿌리 같은 장아찌 등 음식을 뿌리째 먹는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특히 음식에 사용된 당분 성분이 설탕이 아니라 메시를 발효시킨 효소라는 사실이 놀라워한다. 외국인 가운데도 고기보다 채소류를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생각외로 많다. 이들이 밥상 앞에 앉아 각종 풀로 만들어진 음식을 하나하나 조용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모습은 참 이채롭기까지 하다. 특히 채식을 주로 하는 인도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식당에 가봐도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많은 곤란을 겪는다.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라는 게 하나같이 기름투성이의 조미료와 설탕이 범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독대를 찾아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또 우리 장독대에는 신부나 수녀 스님 같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산사 음식을 먹고 사는 스님들에게 장독대 음식은 그 자체가 선식과 다를 바 없다. 생식은 자연이 주는 최상의 식사법이다. 사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생식이나 선식 등의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 서적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이 생식과 선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산과 들, 밭 등 자연 속에서 자라는 온갖 잡곡과 채소, 나물들을 날로 먹거나 가공해서 먹는 자연식 음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책과 신문기고, 방송 출연,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자연식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 내게 교육을 받고 난 후 유명 생식 업체를 차린 사람도 있고 책을 썼다든가 TV에 나가 내게 배운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시대의 변화로 생식이나 선식이 인기를 끈다 해서 자연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연구 또 직접 다양한 조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쓴다는 것과 남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경계하고 싶다. 먹을거리란 잘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식의 경우 건강한 먹을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법 중의 하나로 나 역시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는 방법이다. 산중에 사는 스님들이나 수행을 하는 선사들이 솔잎이나
콩쌀 같은 곡물을 날 것 그대로 먹어온 것은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이처럼 곡물과 채소류는 물론 심지어 고기까지도 날 것으로 먹어왔으니 말이다. 음식에 가열을 해서 영양분을 파괴하는 화식, 즉 조리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생명이 살아있는 먹을거리를 섭취하는 이런 생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화식이 좋지 않은 점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1의 주 성분인 물과 음식물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효소의 생명을 죽인다. 그리고 조리할 때 생기는 불필요한 노폐물이 장 속에서 부패해 신장과 간 기능을 해친다. 그런가 하면 음식에 사용하는 각종 조미료와 같은 첨가물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반감시키며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를 파괴한다. 이에 비해 생식은 가열로 인한 영양소 파괴를 막아줌으로써 인체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효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키며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준다. 특히 생식은 에너지 효율이 화식보다 6배나 좋아 소식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식으로 인한 비만과 이에 따른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 생식은 많은 양의 효소와 엽록소를 갖고 있어서 신진대사가 잘 되고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따라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먹을거리 생식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상의 식사법이자 공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음식인 것이다. 나 역시 생식, 특히 생채식을 좋아한다. 각종 채소와 야채를 날로 먹고 김치를 먹을 때도 나는 이들 채소를 칼로 잘라 먹는 법이 거의 없다. 생채든 김치든 칼로 자르면 그 채소의 기운이 끊기는 데다가 잎과 줄기, 뿌리는 반드시 한꺼번에 다 먹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장독대 음식은 배추김치나 열무김치 등을 가능하면 자르지 않고 포기채나 혹은 뿌리채 넣어 놓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넣어 놓는 음식을 성의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 그런데 요즘 인기를 끄는 생식이란 자연 그대로의 먹을거리를 즉석식품으로 가공해서 누구나 물에 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하지만 이 생식이라고 해서 100%다 좋은 음식만은 아니다. 생식 인구가 늘고 수요 또한 크게 늘면서 자연 기계적인 공정에 의한 대량 생산이 불가피하다 보니 자연 그대로의 영양분이 파괴된 채 공급되거나 변질될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자연 상태의 곡물과 잘 건조시킨 채소류 등을 잘게 분쇄할 때는 기계적인 힘을 가해야 하는데 이때는 강한 마찰과 함께 순간적으로 높은 열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고열로 인해 그 곡물과 채소류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변질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무리 진공 포장을 한다고 해도 제조 공정에서 공기에 한번 노출되기만 해도 산화작용을 일으켜 원래의 맛과 영양가를 간직할 수가 없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먹기에 간편하다는 이유로 생식을 많이 찾고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완벽한 생식 먹을거리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먹을거리인 것이다. 나는 건강과 영양 상태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녹즙을 많이 권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녹즙도 자연 그대로의 생채를 먹는 것보다는 못하다. 야채나 과일을 즙으로 갈아 한꺼번에 마시면 그 속의 과당과 각종 비타민 등 미네랄 위량 원소들이 피 속으로 급격히 흡수돼 신진대사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양 보충이 시급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가능하면 과일이나 야채는 날 것 그대로 먹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게 하고 필요한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슬로우 푸드인 것이다. 이 때문에 녹즙을 먹더라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자, 생식은 반드시 소금과 함께.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생식과 선식, 녹집 등의 자연식을 할 때면 반드시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점이다. 내가 아는 한 여선사는 20여 년 전부터 오로지 생식만을 해왔고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녀 역시 소금을 마귀보듯 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생식을 하는 것은 좋지만 소금을 안 먹으면 장의 연동작용이 안 되고 무기질이 분해가 안 돼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없으니 생식을 할 때면은 반드시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누누이 일러주었다. 그리고 생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산소 공급이 더 필요한데 풍욕도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늘 강조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영양의 불균형으로 그녀의 피부는 일찍 조로한 데다가 이가 모두 빠져버렸다. 나는 생식도 좋고 선식도 다 좋지만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금을 먹지 않고 풍욕을 도외시하면 앞으로 큰일 날 것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누이 얘기를 해왔다. 지금부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영양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5가지로 나누는데 6번째로 영양소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섬유질이다. 섬유질이란 식물성 식품의 세포벽과 세포 내에 함유된 것으로 소장을 지날 때까지 전혀 소화 흡수되지도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다당류를 말한다. 식이섬유질의 구조는 전분과 비슷하지만 섬유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인체 내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이 섬유질을 에너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섬유질에는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몫을 하는 수용성 섬유질과 또 변비와 장 운동에 도움을 주는 불용성 섬유질이 있는데 이 섬유질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한다. 즉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은 칼슘, 철분, 아연 등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식을 할 경우 이 칼슘과 철분, 아연 같은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는 소금을 반드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소금의 주 성분이 바로 이 칼슘과 칼륨, 아연 등의 무기질이기 때문이다. 생식을 하면서 이런 무기질을 보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의 부조화가 와서 치아가 다 빠지고 수술바늘로 살을 꿰맬 수가 없을 정도로 근육의 탄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풍력은 이런 무기질의 흡수가 용이하도록 피부를 통해 많은 산소를 체내에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다. 생식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는 몇 년 전 뉴스타트 운동을 주장했던 미국 위마 연구소의 이상구 박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땐 정말 대단했다. 이상구 박사가 아침에 TV에 나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몸에 좋고 엔돌핀이 돈다는 말을 하면은 슈퍼마켓의 채소가 동인할 정도였다. 나는 건강하게 살려면 먼저 술, 담배를 끊고 채식을 하며 운동을 즐기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제로 이 채식 신드롬은 우리 한국인의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쉽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소금과 소금으로 절여 만든 발효식품이었다. 왜 그는 뉴스타트의 머리 글자가 되는 영양과 운동, 햇빛, 물, 공기, 휴식, 신뢰와 같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빠뜨렸을까? 굳이 성경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그는 무염주의자였다. 그래서 소금은 물론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도 못 먹게 했고 이런 짠 음식을 먹으면 암이 온다고 했는데 과오가 아니라면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음식이 결국 자기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먹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파는 사람들도 이것을 올바로 알고 팔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슬로우 푸드 시대를 열자. 우리 현대인들은 불행하다. 먹을거리의 왜곡이 어제와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을 통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먹을거리의 실상과 참 먹을거리에 대해 알고 나면 아무리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없다. 이 산업화된 21세기에는 먹을거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꿋꿋이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어 공급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의롭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남 구리에서 우리 밀을 심어 공급하고 있는 최성호 대표도 그 중의 한 분이다. 우리나라 농민운동 1세대의 한 사람으로 지난 1989년 수입 농산물에 반대해 뜻있는 사람들과 각각 고향으로 내려간 그는 구리에서 영농법인을 만들어 연간 4만 가마의 우리 밀을 생산해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수입 밀가루의 폐해는 말할 수가 없다. 하인리히 에드아르트 야콥이 쓴 빵의 역사를 보면 밀은 수확 후에 6개월 만에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도정에서 껍질을 벗겨 밀가루로 만들면 수분이 없어지므로 부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밀가루는 영양가와 맛도 없어지며 그래서 우유와 설탕을 넣어 영양과 맛을 첨가하는 것이다. 밀가루 자체가 500식품의 하나로 몸에 좋지 않지만 밀가루를 수출하려면 배에 싣고 장기간 항해하는 동안 썩지 않게 하기 위해 각종 방부제와 살충제를 섞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수입 밀가루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 밀은 믿을 수가 있다. 우리 밀을 심고 지키는 사람들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 수입 밀가루가 40kg에 8,000원 안팎이고 우리 밀이 34,000원 내외로 우리 밀이 훨씬 더 비싸지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대가와 그들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우리 밀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표창해야 한다. 이 책이 기록된 지가 벌써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가격은 오늘날 환승했을 때는 몇 배 더 이상이 될 것이겠죠. 자, 너 너무 이렇게 했다. 당시 먹을 것을 거리로 봤다는 것은 전체를 본 것이다. 초창기에 생산자인 농민도 설득하기 어려웠고 설령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땅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어려웠고 기술도 없었고 제초제만 치면 되는데 일일이 김을 매야 하는 것도 힘들었다. 그리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워낙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시절이라서 생산 과정과 안정성,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 유기농을 대표하는 한 살림은 10만 명의 조합원과 10만 명의 소비자를 갖춘 공동체로 성장했고 이제는 올바른 먹을거리 운동을 생명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염분을 떠나 우리 밀과 유기농을 이 땅에 뿌리내린 선각자인 이 두 분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 세계에 걸쳐 오랫동안 지구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패스트푸드 폐해가 극명하게 나타났고 더 이상 이 패스트푸드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잡힐 수가 없는 만큼 우리는 이제 슬로우 푸드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슬로우 푸드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천천히 먹는 식품. 예전 우리 조상들이 항상 먹고 살았던 채식 위주의 거칠고 토박하며 짭짤한 음식이 가득한 밥상이다. 이런 밥상만이 공해와 각종 생활 습관 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살리는 약상인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 백년대계를 위해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와 의학자, 과학자, 식품영양학자, 식생활 연구가 교육계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매스컴 책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이 땅의 슬로우 푸드가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사는 길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모든 계급 모든 계층이 겸허하게 사심을 버리고 실사구시의 일을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인간이 사는 인간다운 세상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참 좋은 생각, 좋은 마인드, 선한 마음, 신앙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하기에 악한 사람들이 장악한 모든 문화, 식문화, 제약 문화, 모든 이 흑암 문화들이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 것을 오늘 현실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맺는 걸
한 노인이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일처럼 신부님께 자신의 지나온 잘못을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이렇게 죄 없는 죄까지 다 고백하고 나자 이 노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신부님에게 말했다. 신부님, 이제 저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러자 신부님이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이 먹은 죄는 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살아오면서 많이 먹은 것도 죄다. 많이 먹는 것도 탐욕이며 그만큼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탐욕은 죄를 잉태하고 병을 낳는다. 죄는 사람을 옥죄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을 회방하고 병은 육신을 구속한다. 먹는다는 것이 어디 먹을 거리만 한정되겠는가? 머리는 다르지만 몸은 하나인 자연식과 자연건강 연구가의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25년. 그동안 나름대로 보람도 많았지만 여기서 25년이면 벌써 또 20년 지나서 한 40년의 세월이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문득문득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안 된 세월이지만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몇 년도였더라. 그래서 내가 또 잊어버렸는데 잠깐 이 책이 쓰여진 것이 그러니까 1판이 2005년도구나. 2005년도가 1판이 되어졌고 2판이 2008년도에 다시 되어진 책이군요. 이 책은 2판으로서 2008년도에 되어진 그 책이니까 그러면 이제 한 5, 6년 그렇게 되겠군요. 자, 불과 얼마 안 된 세월이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순수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물어지냐? 역삼동 장독대의 향토생활관을 운영하면서 몸에 이상이 온 사람들을 교육할 때의 일이다. 1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교육관의 커튼은 온통 된장 냄새에 쩔어 내려앉을 정도로 나는 다짐했다. 내가 돈을 벌어 무엇에 쓸 것인가? 몸에 병든 사람에게 하루 5만 원씩 30명 잡고 150만 원 어치의 된장찜질을 해주자. 내가 가진 것을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자. 난 이렇게 결심했었고 실천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면 아침에 업혀왔던 사람들도 저녁이면 걸어나갔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내게 더 없는 행복이었다. 나는 그 시절이 그립다. 요즘 따라 나는 자꾸만 산으로 들어가 사는 꿈을 꾼다. 산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홀연히 살고 싶다. 내게 자연의학의 모티브를 준 것은 젊은 세댁 시절에 접한 니시 의학이었지만 사실 니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동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뒹굴면서 얻은 노하우가 중요하다. 상대의 채취에서부터 골격과 증상 심송, 물론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극복했다. 이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이 울리는 꽹가리가 많다. 성경을 다시 쓰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자라는 사실이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아픔을 죄도 꺼낸 양반들이 알 리가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이기적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인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요즘 너도 나도 웰빙 하는데 이 웰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골프라 치러 다니고 하는 것이 웰빙이 아니다. 사람은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 행복하게 죽는 것이 웰빙이라는 이야기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 고통스럽게 죽는다면 웰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무수히 보아왔다. 부귀 명예 권세 모두 다 소용이 없다. 이것은 포장된 웰빙일 뿐 진정한 의미의 웰빙은 아니다. 사람은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진짜 웰빙이다. 웰빙의 기점은 결국 몸이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펴낸 책들이 절판이 되고 그동안 내 책을 구할 수 없다고 언제 책이 나오느냐며 성화와 독촉을 한 분이 많았다. 하나같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제독권과 상충되는 생활습관병을 이기기 위해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들이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두렵고 궁금하기도 하다. 이 책을 내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글의 취지에 공감해 주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우선 5%를 바꿀 1%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바꿀 이렇게 해서 환경재단 상임이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렇게 추천의 글을 썼고,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진 장덕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의 글을 쓴 것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2008년도에 2판째 내가 책을 썼으니까 그 당시 값은 이렇게 아주 저렴했네요. 내가 이제 2편, 3편 또 관계되는 책들을 더 사서 좀 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